자, 네, 이어서 59회 나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주식회사 대진의 제품, 품명은 제품이 되겠죠. 3,500만원 부가세 별도를 공급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다. 일반적인 매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매출 11번 매출 과세 유형이 되겠고요. 대금 중 500만원은 6월 15일 날 받은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6월 15일 날 선수금으로 받았다는 게 500만원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나머진 대진 발행 당좌수표를 받았다. 나머진 대진 발행 당좌수표를 받았는데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거 현금이죠. 타임 발행 당좌수표니까 현금이에요. 자, 그래서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은 11번이 되겠습니다.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그 다음에 품목은 제품이라고 했었죠. 제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은 3,500만원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부가세는 그냥 10% 딸려가니까 350 하면 돼요. 공급처명은 아까 이제 대진이라고 되어 있죠. 대진으로 하시면 되겠고, 전자는 그쵸, 전자세금계산서 맞고요. 분계는 이것은 혼합으로 가셔야 되겠죠. 혼합으로 가셔야 되겠고, 이건 뭐 해당 사항이 없고. 자, 그럼 이제 부가세 예수금은 350,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이제 매출은 3,500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입니다. 500만원 선수금이 이제 500만원 빼고 난 나머지가 당좌수표를 받았으니까 이제 현금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당좌예금으로 많이 해서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대진, 즉 상대방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는 타임 발행 당좌수표이기 때문에 현금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또 어려운 상황이 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일단 실수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자,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들어갈게요. 자, 회사 코드는 나은이죠. 네, 나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가볼게요. 날짜 7월 17일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유형 과세,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급가액은 3,500 부가세 별도 딸려가고요. 대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대진, 전자세금연서, 혼합. 그 다음에 차변에 257번, 259번이죠. 계약금이 259번 선수금. 선수금이 다 털어지는 게 아니라 500이라 했죠. 500. 나머지는 현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7월 30일입니다. 내국신용장 하면 영세율이 생각나야 되겠죠. 한국무역의 제품, 품목은 제품이고요. 외화 15,000달러 환율. 이거 그냥 쭉 다 곱하시면 돼요. 자,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12번 영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금 중 600만원은 한국무역 발행 당좌수표. 참, 이번 회차도 타임 발행 당좌수표가 많이 나오네요. 이거 현금이에요. 현금. 나머지는 진서 발행의 약소금. 이거 배서양도 받은 거죠.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은 12번이 되겠고요. 품목은요, 제품이 되겠어요. 제품. 자,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은요, 이거 합치면 15,000원에서 일단 요거에서 요거 이제 곱하면 되겠죠. 자,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1,725만원 나와요. 1,725만원. 부가세는 영세율이니까 없고요. 공급처명은 이제 한국무역이 되겠고요. 전자세금계산서에 여 해주시고요. 분계는 이렇게 혼합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영세율 코드가 있죠. 영세율 코드는 12번이니까 이제 3번 코드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품 매출. 자, 이게 1,725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0만원은 이거 현금이라 했어요. 현금 6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소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죠. 바드럼을 받긴 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이게 진서가 발행한 약소금이죠. 그러니까 요 거래처가 진서가 돼야 돼요. 주식회사 진서로 거래처 코드를 바꿔주셔야 되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 자, 7월 30일이죠. 자, 12번,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1,725만원,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매출한 거죠? 그렇죠. 한국무역이죠. 한국무역. 그 다음에 전자 여 체크해 주시고, 영세율 구분 3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계 혼합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 101번, 타임발행 당좌수표 600만원, 나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약속어음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 거래처 있죠. 요거를 진서로 바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서. 그래서 요거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거래처가 여기 이제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진서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받으러 온 거래처, 요게 포인트였어요. 자,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월 18일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월 18일 생산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물 트럭에 사용할 경유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생산부니까 500번대 냄새가 나고요. 화물 트럭이니까 일단 매입세 공제가 되는 차량이죠. 경유, 품목은 경유가 되겠습니다. 이건 결국엔 차량 유지비인데요. 500번대 77,000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금으로 줬대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매입세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이죠. 현금 과세가 되겠습니다. 61번 현금 과세 매입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한 번씩 이제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응용을 왜 이러니? 정신이 없어요. 미안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건 61번 현과가 되겠고요. 품목은 경유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유. 수량 단가가 없고요. 공급가액은 7만원. 부가세는 7,000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처명이 있는데요. 요거는 가락주유소 여기 있죠? 가락주유소. 전자는 아니고요. 분계는 현금이에요. 현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자, 그럼 이제 현금으로 나간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77,000원 나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대급금은 7,000원 뭐 이렇게 나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유니까 이제 공장에서 쓰는 차량에 대한 차량 유지비니까 500번대 제조 경비 쪽 차량 유지비 7만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10월 18일 되겠고요. 이것이 61번 현과, 그 다음에 경유라고 해주시고요. 공급가액은 77,000원. 여기 한꺼번에 입력하면 쪼개져요. 그 다음에 가락주유소 입력해주고요. 분계는 현금 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522번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자, 좋고요.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월 25일입니다. 자, 공장 신축용 토지래요. 결국에는 이제 토지죠.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대행 용역인데 이제 토지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광양 컨설팅이라는 회사로부터 제공받고, 자, 수수료, 품목은 수수료가 되겠죠. 160만원 부가세 별도를 당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급 받았다. 이거는 이제 불공제 매입이 되겠죠. 불공제 매입.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고 저는 이제 쭉 다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은 54번 불공이 되겠습니다. 54번 불공이 되겠고요. 불공제 유형은 이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입니다. 그래서 유형이 좀 생소하죠.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토지. 자, 그 다음에 품목을 보시면은 이게 뭐라고 하냐면 수수료였어요. 수수료. 네,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액은 160이었어요. 부가세 별도니까 16만원 자동으로 딸려갈 것 같고요. 공급 처명은 이제 광양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죠. 네, 광양 컨설팅, 그냥 광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맞죠?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당좌수표를 발행을 지급했으니까. 자, 그러면 대변의 당좌 예금은 그냥 네모칸 치면 될 것 같고요. 차변에 토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토지가 176만 원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자, 매입미션표 11월 25일 54번 불공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수수료라고 하겠습니다. 자, 160만원에 16만원 딸려가고요. 광양 컨설팅, 그죠? 전자세금에서 맞고요. 이 불공제 유형 있잖아요. 불공제 유형을 보시면, 자, 이쪽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잠시만요. 네, 제가 뭘 잘못 건드렸나봐요. 아이고, 이런. 잠시만요. 됐다. 아이씨, 깜짝아. 여기, 뭐, 칠 수 있구나. 이런 기능도 있네.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불공제, 예. 새로운 기능이에요. 제가 이게 좀, 예. 영어만 쓸 수 있구나. 한글은 안 되고요. 영어만 쓸 수 있네요. 유형. 안 되네요. 그렇구나. 아무튼 뭐 좋은 기능 하나 알았습니다. 자, 아무튼 6번이 되겠어요. 예. 깜짝 놀랐네. 저도 놀랬죠. 여러분 놀랬죠? 저도 놀랐어요. 자, 분계는 혼합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건 토지가 되겠고요.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걸 기능을 잘 몰라요. 예. 이해해 주세요. 예. 하나씩 배워가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11월 30일입니다. 구매하기 인서 또 나와서 징그럽다 그죠?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그 제품이 아니라 이제 원재료예요. 원재료. 자, 그다음에 공급가격 2,500 춘천 주식회사 춘천이란 거래처로부터 받고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생에서 발급받았으니까 52번 영세율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 대금 중 500만 원은 울산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을 배서하여 주고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원재료 대금의 일부를 배서 형태에서 주는 거죠. 나머지는 3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소금으로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건 내어음, 얘는 제어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요거는 52번 영세율 매입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원재료 품목은 원재료 요거 없고요. 공급가액은 2,500만 원이고 영세율이니까 부가세는 0이겠고요. 공급처명은 이제 여기 어디가 되겠냐면 어디냐 춘천 요게 공급처명이 되겠고요. 전자 여부에 여 해주시고요. 분계는 아무래도 혼합이죠. 자, 이제 요건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봐야 되는 게 원재료는 2,500인 거는 뭐 쉽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떠요 이렇게. 문제는 돈 주는 게 참 지저분하죠. 일단 바드럼을 배서하여 주거든요. 이게 울산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드럼을 먼저 얼마 주냐면 이제 500만 원을 주는데 요 바드럼에 대한 부분이 이게 누구 거냐? 요게 이제 여기 주식회사 울산에 대한 바드럼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음을 우리 걸 발행해 줬잖아요. 2천만 원. 이것이 이제 우리 어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드럼에 대한 거래처만 울산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는 바드럼, 밑에 거는 지급어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11월 30일 52번 영세율이고요. 원재료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아까 얼마였죠? 2,500이었나요? 그죠? 2,500이었죠? 2,500. 그 다음에 요것은 춘천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여 해주시면 되고요. 분계 혼합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 바드럼인데 요게 얼마냐? 500인데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요 거래처가 그렇죠. 바꿔줘야 되겠죠? 어디? 울산의 거래처.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나머지가 지급어음 이런 식으로 분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바드럼 지급어음 하는데 요 거래처가 울산 춘천 다르다는 거. 배서양도 했을 때는 요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빠져나오시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은 58의 가은을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가은. 자, 회사 코드 바꿔서요. 가은을 가볼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주식회사 달마의 제품, 품명은 제품이죠. 800만 원 부가세 별도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자,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습니다. 대금 중 400만 원은 상님이 발행한 3개월 만기 약속은 배서받고, 자, 아까는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배서를 내가 해준 거지만 이번엔 내가 배서를 받은 거죠. 상대방이 이제 그러니까 달마가 상님하고 거래해서 이제 어음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 애가 나한테 퉁쳐서 준 거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잔액은 당사의 보통 예금 계좌로 지급받았다. 아주 노멀한 문제입니다. 노멀한 문제예요. 자, 풀어볼게요. 일단은 매출입니다. 11번 과세 매출. 네, 품목은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제품 수량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액은 8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가세는 80만 원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처명이 있어요. 우리 공급처명 같은 경우에는 자, 달마죠. 달마에 공급처를 한 거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여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 이제 아무래도 혼합으로 가시는 게 맞고 이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이제 이렇게 80만 원 뜰 거고요. 부가세.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 800만 원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제 요거죠. 400만 원은 상리 발행한 약속어음인데 이제 바드러움은 바드러움이죠. 바드러움이 400만 원이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요. 이제 거래처가 상님이죠. 상님이니까 요거 바드럼에 대한 거래처는 주식회사 상님으로 배서양도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처가 달라요. 위쪽에 있는 거래처, 아래쪽에 있는 거래처 배서 받고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한번 끊는 게 맞고요. 잔액은 당사의 보통 예금 계좌로 지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 예금 네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메인 매출표 7월 23일이죠. 자,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800 부가세 별도 딸려가고요. 그 다음에 달마
이렇게 해주시고 전자 맞죠? 그 다음에 혼합 들어가지고요. 자 110번 바드럼은 바드럼인데 달마가 발행한 바드럼이 아니라 상림이 발행한 바드럼이 되겠고요. 아이고 금액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 이럴 때 안 좋아. 4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자 보통 예금 계좌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 K랩에서 이제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자동 완성 기능이긴 한데 무심코 시험을 볼 때는 이제 좀 뭐랄까 그 긴장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아까 막 그냥 넘어갔었잖아요. 그렇게 놓쳐갖고 틀린 경우가 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문제가 아무리 쉽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입력에 대해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컴퓨터를 알고 모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시느냐 이제 그거죠. 자 갑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뭐 늘 말씀드린 겁니다. 7월인데 그 다음에는 10월이에요. 이것도 7월 11일로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뭐 알겠죠? 자 오랜만에 보네요. 인가공용역. 장일 상사와의 인가공용역에 대해서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와요. 자 제품을 납품받았다. 인가공비 요게 이제 품명이 되겠고요. 공급가액 500 부가세 50만원에 대해서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외주 가공을 해준 거죠. 외주 가공을 이제 의뢰해서 가공비를 주고 세금에서 받았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사실 이게 정답이 이제 두 가지로 나왔었어요. 이 당시에는. 저는 사실 뭐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이 복수정답인데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그 말이 일단은 뭐 저는 외상매입금이 좀 더 맞다고 봅니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는 이제 뭐 좀 다시 하고요. 자 일단 51번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51번 과세 매입. 그 다음에 이제 품목은 인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인가공비. 수량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액은 500. 부가세 50. 자 공급처명은 이제 어디가 될까요? 장일 상사죠. 장일.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맞습니다. 분계는 혼합. 저는 그냥 이걸 외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예. 저는 외상으로 제 관점이 이제 외상이니까. 근데 한국세무사의 공식 답안을 보시면 대변에 외상매입금 해도 되고요. 미지급금 해도 복수정답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저는 이제 이거 외상매입금 네모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복수정답으로 봐서 이게 미지급금 해도 인정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는 건데 사실 제품을 가공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가공을 해줬다는 건 일반적인 상거래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뭐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자 부가세 자 50만원 아마 이후에 문제가 나온다면 좀 뭐 어음이라든가 이렇게 좀 회피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음도 좀 회피할 수 없구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외주 가공비 그냥 외주라고 할게요. 제조 경비 쪽 외주 가공비 500.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0월 11일입니다. 51번 그 다음에 임가공비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00 부가세 50 그 다음에 장일 상사가 되겠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맞죠? 분계 혼합입니다. 그 다음에 533번 외주가공비 대변에 분계 제가 혼합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그냥 2번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533번 이렇게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저는 그냥 이걸 답으로 할게요.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갑자기 뭐 혼합이 먼저 나왔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자 그다음에 10월 15일 볼게요. 본사 영업부에 사용할 뭔가 800번대 냄새가 납니다. 본사 영업부 그죠? 사용할 실무 서적 도서 인쇄비인데 800번대 도서 인쇄비입니다. 계정 과목은 글빵 문고 웹사이트에서 20만원을 구입하면서 금액은 근데 뭐 미추실 것도 아니고 전자계산서 이게 중요한 거죠. 계산 수치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거래처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은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자 유형은 요것은 53번 면세가 되겠습니다. 53번 면세가 되겠고요. 품목은 실무서적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실무서적. 그 다음에 수량 단가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0만원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부가세는 지금 없는 거죠. 공급처는 글빵 문고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글빵 문고. 그 다음에 전자니까 여 해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혼합으로 가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없고요. 자 그러면 일단 도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도서 인쇄비 계정 과목은 도서 인쇄비고 본사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2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예금 네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입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메인 매출표를 띄우고요. 10월 15일이죠. 53번 면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서적이 이제 품목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20만원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글방 문구를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잘 보시면 일단은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코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글방 문고라고 쳐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등록할 코드는 101번이 아니죠. 그죠?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건 500번을 등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500번 이렇게 엔터를 한번 쳐주시고, 근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끝나는 거면 이쪽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수정을 눌러서 추가적인 사항들을 더 해야 돼요. 그죠? 문제에 제시된 추가적인 사항들을 보니까 수정을 누르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 더 입력할 수 있게끔 필드가 펼쳐집니다. 사업자 번호가 있었죠? 213-86-78-224 해주시고요. 주민번호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대표자명은 김하나. 그 다음에 업태가 없고요. 종목도 없죠. 근데 제시되면 하셔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유형이 이제 동시라고 돼 있어요. 유형 동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유형이 이제 동시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거래처 등록을 소환해서 가셔야 돼요. 조금 불편하죠. 자, 요거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가운데 마우스 휠을 누르시고 거래처 등록 이렇게 소환을 하세요. 500번을 바로 눌러요. 그럼 이제 물론 동시로 되어 있긴 한데 만약에 혹시나 전산회계 1급이니까 이제 뭐 거래처 유형이 뭐 매입이나 매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이제 매입이나 매출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 세팅은 동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까지 요구하면은 여기까지 들어와서 바꿔 주셔야 돼요. 네, 말씀 좀 드려봤고요. 나머지 뭐 똑같습니다. 전자계산서니까 됐고요. 분기는 혼합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826번 도서인쇄비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11월 5일 문제를 갈게요. 거래처 주식회사 금강산의 제품, 그 다음에 수량 단가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거 다 입력해 주시면 공급가액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가세 별도 공급하면서 전자세생계를 발행하고, 요즘에는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외상으로 하였다. 수량 단가 입력하지 않아도 됨이라고 돼 있죠? 저 입력할게요. 그냥. 알겠죠? 저 무슨 그죠?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도 아니고 저 입력할게요. 그냥.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고요. 자, 품목은 제품이 되겠죠? 수량은 1000개, 단가는 5만원 해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이제 자동 세팅돼요. 딱 봐도 5천에 500만원인데, 그쵸? 쓰자. 내가 귀찮지만 쓰자. 자, 5천만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500만원 이렇게 나와요. 공급처명은요, 금강산이 되겠죠? 금강산. 전자 여부는 여 해주시면 되겠고요. 분계는 외상이니까 외상하시면 돼요. 이건 없고요. 자, 그럼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 여기 500만원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 5천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이 나겠죠? 네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입력은 쉬워요. 11월 5일이죠? 자, 11월 5일. 자, 11번 제품 매출이고요. 과세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1000개, 단가 5만원. 이렇게 하면 이게 된다니까요. 5천만원. 그 다음에 금강산이죠? 금강산. 그 다음에 전자 여부 체크해 주시고, 외상. 이렇게 하면 돼요. 끝. 3점을 그냥 주는 문제죠. 자, 그 다음 문제를 갑시다. 자, 5번. 5번이 끝인가? 6번도 있네요. 당사 비용업용 승용차 1800cc 이게 요즘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라고 부른다 그랬죠? 비용업용 승용차를. 아무튼 공제 안 되죠. 불공인데 사고로 인해서 중앙정비소에서 엔진을 교체했대요. 뭔가 자본적 지출 냄새가 나죠. 이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써 있습니다. 차량운반구죠. 엔진 교체 비용, 이게 품목입니다. 450만원 부가세 별도를 당사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당사예금이겠죠.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 불공입니다. 명백한 불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 선택을 들어가시면, 자, 54번 불공이 되겠고요. 이 불공제 유형은 몇 번입니까? 이거 불공제 유형이 3번이겠죠. 3번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관련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품목은요, 이쪽에 엔진, 어디 가서, 엔진 교체 비용. 이게 품목이에요. 그래서 엔진 교체 비용. 이렇게. 그다음에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은 450, 부가세 40,
5만원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요. 공급처명은 여기 중앙정비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 그냥 따올게요. 전자 맞고요. 분계는 혼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되어 있죠. 네모칸 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불공이니까 이제 한꺼번에 495만원이 돼요. 이게 495만원. 이 495만원이란 금액 전부가 다 뭐냐면 자본 쪽 지출이니까 차량 운반구가 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게 수익적 지출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요, 문제에서 하나가 더 주어지겠죠. 이게 800번대냐 500번대냐, 그리고 차량 유지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에요. 자, 입력 들어갈게요. 11월 12일 일단 54번 불공이죠. 그 다음에 엔진 교체 비용이라고 했었죠 아까. 그 다음에 450만원 부가세 별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비소 거래처는 중앙정비소 전자 여부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자 요쪽에서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구입과 유지 임차 여기 있죠,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골라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혼합 가주시면 되겠죠. 208 차량 운반구 대변에 당좌수표. 자,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볼까요? 6번 보고 한번 꺾고 갈게요. 6번. 자, 거래처 만능 상사로부터 생산부서의 원재료를 사용할 자재, 품목은 자재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 아까 본 것 같은데 2750만원 부가세 포함이래요.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좀 눈여겨봐야 돼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관련 증빙,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 이거는 61번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바로 들어가죠. 자, 나오는 게 참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그죠? 61번 현과, 그 다음에 이것은 자재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은 여기서 원래 2,500에 250인데 아시죠? 2,750을 그냥 다 입력하면 털어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쪼개져요. 공급처명은 만능상사, 요거 만능상사. 전자는 없죠? 분계는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고, 요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일단은 대변에 현금으로 2,750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이제 부가세 대급금 250.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예요? 원재료입니다. 원재료가 2,500 이렇게 가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표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25일 61번 현과고요. 자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 요거 이제 2,750 하면 이제 쪼개져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만능상사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원재료까지 다 됐네요. 자, 이게 정답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요. 57회 정밀상사부터 또 가도록 할게요.